네, 앞서 보신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정환 기자. 국토부가 이번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네, 현재 그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거래는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그 내역을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시스템에 매매 계약을 등록한 뒤 취소가 되면 단순히 그 내역을 삭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달라진 겁니다. 정부가 허위 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거래가 취소되면 취소 내역과 취소 일자 등 관련 내용을 남기도록 이번 달부터 운용 방식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스템 개선 이후에 곳곳에서 거래 취소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사례는 그 한동안 아파트 값이 들썩였던 서울, 또 천안 이런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역대 최고 매매가인 이른바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열흘쯤 지나서 갑자기 그 신고를 취소하는 사례들인데요. 이런 사유를 놓고 의견은 분분합니다. 우선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매도인이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고도 계약을 스스로 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실거래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등록하거나 또 면적을 잘못 표기해서 취소하고 다시 등록하는 등 사무착오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 세력에 의한 의도적인 허위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주변 단지 아파트 전체 가격이 들썩거리는데요. 그렇죠. 이런 점을 노리고서 허위 거래로 신고가 신고를 한 뒤 자신들이 보유한 매물을 비싸게 팔아치우고 나중에 취소 신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실거래 신고 시스템을 살펴봤는데요. 계약서 같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인도 그냥 그 임의로 작성해서 내면 되기 때문에요. 나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 허위 거래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일단은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고 좀 판단을 하잖아요. 만약에 허위 거래가 사실이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좀 상당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요즘 이제 SNS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 신고가 거래 한 건이 딱 떴다 하면 순식간에 이런 내용이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들은 이 가격이 정상 가격이구나 이렇게 좀 착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부풀려진 가격에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사이 투기꾼들은 그 물건을 팔고 빠지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과거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요. 국토부도 이번에 시스템을 개편한 것이고요. 요즘은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예전보다 좀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또 가능한 얘기라고 합니다. 또 전문적인 투기 세력은요. 아예 그 지역에 떴다 방식으로 부동산을 차려놓고 전문적으로 매물을 사모은 뒤 시세를 조작해서 차액을 챙기는 수법도 좀 쓴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단속이 좀 대폭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허위 거래로 인한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아예 최종 거래 가격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매매 계약서만 써도 그 내용을 신고해서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많았는데요. 등기를 마친 뒤에 신고하도록 하면 실제 거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현재 한 달로 돼 있는 거래 취소 신고 기간을 대폭 앞당겨서요. 실수요자들에게 신속하게 좀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도 한 가지 예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정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